신라시대의 미소년, 신라시대의 아이돌 같은 단체, 화랑도는 과연 어떤 단체였을까요? 이제 역사와 사랑에 빠질 시간, 밀하! 반갑습니다, 우리 밀크트 친구들. 자, 오늘은요, 7강 신라시대 보이스카웃, 화랑도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한나쌤의 역사 스캔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뒤에 배경이, 선생님들 이 드라마 봤는데 친구들 봤나요? 화랑이란 드라마. 사실 이 드라마는 남자친구들보다는 여자친구들을 위한 그런 드라마였죠. 훈남들이 많이 나와요. 아, 눈이 즐겁습니다. 저는 선생님은 특히 이분을 좋아하는데요. 박서준. 네, 아무튼 이렇게 미소년들이 화랑에 출연을 해요. 그럼 실제로 화랑도는 미소년 단체였을까? 얼굴만 보고 뽑았을까? 화랑은 대체 무슨 단체였을까? 어떻게 보면 신라시대 보이스카웃 같은 그런 화랑도에 관한 이야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독특한 화랑도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자, 먼저 화랑도는요, 처음에는 화랑도라는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원화라고 했었어요. 원화제도, 원화란 명칭을 썼는데요. 실제로 이 화랑도는 이게 남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을 원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한 200~300명 정도의 그런 물론 미소년 남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 여자를 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 미실에 보면은요, 미실에서 고현정 씨가 미실로 나오는데 원화로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원화가 있었는데 최초의 원화는 미인 여성, 귀족 미인 여성이었단 말이죠. 원래는 준정이 원화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소태우가 남모를 또 원화로 올려요. 그래서 원화가 2명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싸우는 거지. 여성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야. 뭐 미모 대결부터 해가지고 이건 원래 내 자리였는데 네가 껴들어온 거 아니면 서로 막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여자가 이제 한을 품으면 이제 진짜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준정이 남모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준정이 남모를 부릅니다.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맨날 싸울 수는 없잖아. 우리 한번 대화로 풀어볼까 하면서 술을 마셔요. 술을 막 마시면서 회포를 풀자고 해놓고서 남모가 완전 술에 취했을 때 얘를 데려가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술이 취한 데다가 완전 만취한 데다가 깊은 강물에 들어갔으니 수영하고 못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준정이 남모를 강물에 빠뜨려서 죽이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준정은 결국에는 사형을 처하게 돼요.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안 되겠다. 원화를 여자로 두지 말자. 차라리 남자를 정말 꽃미남인 남자를 대표로 두자라고 화랑도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랑도의 전신은 원화제도였다. 원화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화, 꽃이 나오죠. 정말 꽃 같은 남자,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랑이 대표가 돼요. 원화에서 화랑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화랑이 수백 명의 낭도를 이끈다. 그래서 화랑 플러스 낭도, 그래서 화랑도입니다. 화랑이 수많은 낭도를 이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화낭도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화랑이 낭도를 이끌다. 화랑도. 그래서 단체 생활을 막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의리학, 도덕, 뭐 학문, 공부도 하면서 무술도 연마했던 하나의 청소년 집단 단체, 청소년 연맹 단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청소년 단체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선생님 때는 BS, GS에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인데 요즘에도 있을 거예요. YMCA 연맹 이런 것도 있고 선생님 때는 RCY, 뭐 한별단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 간의 관계, 또래 집단의 관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 또래들끼리의 의리, 친구들한테서 배우고 같이 막 산천을 돌면서 시도 읊고 공부하는 그때가 제일 좋을 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화랑도는 요즘으로 치면은 정말 중고등학교 학교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치만 야외에서 직접 공부하고 야외에서 시도 짓는 정말 현장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도교를 되게 중시했던 그런 나라예요. 산천과 함께 호연지기를 기르는 도교적인 생활을 또 중요시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산천에 가서 그림도 그리고 시도 짓고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막 건강도 막 이렇게 키우면서 거기서 이제 무술도 단련하는 그런 화랑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에서 화랑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화랑도에 화랑이라는 마을 자체가 왜 나왔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화랑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야사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치만 화랑색의 그 몇 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화랑색이는 정말 야사 오브 야사인데요. 왜냐면 내용이 매우 19금입니다. 선생님이 쓴 이 역사 스캔들이라는 책에도 화랑색의 내용을 첫 번째 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야하다고 진짜냐고 막 물어보는데, 어쨌든 화랑색에 쓰여 있는 거고 신라에 그런 식의 문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라는 특히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화랑세기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어쨌든 이 화랑세기에서 첫 번째 풍월주, 초대 풍월주, 화랑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화랑의 대표가 위화랑이라고 해요. 일대 풍월주가 위화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대 풍월주의 화랑이라는 이 명칭에서 화랑이란 명칭이 처음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랑에서 이 화는요, 정말 꽃화자예요. 꽃과 같은 그런 낭도, 이런 의미로 꽃화. 남자한테 꽃자를 붙인다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잘생긴 남자들을 꽃미남 이러잖아요. 신라시대 최초의 꽃미남이 화랑이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꽃화자를 쓴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초대 풍월주 위화랑. 이거는 실제 화랑이란 드라마에서 위화랑으로 나오는 성동일시입니다. 꽃미남 같진 않은데요. 어쨌든 위화랑, 이때 첫 번째 풍월주, 거기서 화랑이란 말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신라의 화랑들은 정말 이렇게 다 잘생겼을까? 꽃미남이었을까? 뭐 이런 게 제일 궁금하죠. 이 화랑이란 드라마를 보면, 그리고 웬만한 화랑도나 뭐 영화에서 화랑이 나오면 다 꽃미남이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막 장난 아니죠? 이 고아라 씨 빼고 다 남자들이 막 다 남자인데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 그런데요, 여러분. 신라의 화랑들은 꽃미남이어서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 고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던가 아주 엄격하게 뭔가 제단을 지내고 그런 의례를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때 남자를 많이 썼어요. 그거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에서 성당에서 신부님이 이렇게 그런 미사를 이렇게 하시면요. 그 뒤에서 종을 치는 사람, 그리고 신부님에게 뭔가 이렇게 물 같은 거 갖다 주고 성수 같은 거 갖다 주는 소년이 있어요. 그걸 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가대에 여자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자같이 고음을 낼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고음을 냈던 안타깝지만 또 야한 게 나오지만 그 소중한 그 방울을 제거해서 고음을 내게 했던 카스트라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리넬리 이야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가대에 남자만 서야 된다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내게 되는 하이테너 카스트라토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고대의 사상이 그런 느낌이 동양에도 똑같이 나타나서 이런 미소년에게는 영험한 힘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재단에는 미소년이 나가야 된다. 이런 외모 차별이 고대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화랑은 실제로 용모가 뛰어난 꽃미남을 등용해서 화랑의 인지도를 높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잘생긴 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 외모지상주의, 이거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운 걸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 몸 DNA에 있는 걸까라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어린아이가, 선생님 친구가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막 보는데요. 어린아이가 눈이 동그랗고 조금 오밀조밀하게 생기고 그런 사람을 안으면 울지를 않는데,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겼거나 얼굴이 까맣거나 눈이 약간 이렇게 좀 찢어졌거나 올라갔거나 그러면 애가 100% 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선생님이 느꼈어. 어린아이가 이렇게 외모를 보고 울고 안 울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다는 건, 이 외모를 보는 거는 그냥 본능이다. 그냥 후천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얼굴이 좀 약간 찌그러졌거나 크거나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위화감을 가지는 건 그냥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외모지상주의적인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고대의 미인이 지금 봐도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꽃미남을 채용을 해야지만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참 안타까운 세상이죠. 고대부터 이 외모지상주의가 심했다라는 거. 잘생긴 사람이 무술을 촥 하면 멋있어 이런데, 못생긴 사람이 무술을 촥 하면은 독하다. 잔인해. 막 이랬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잘생긴
화랑을 등용을 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낭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실제로 잘생긴 사람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재들을 끌어올수록 있는 요즘으로 치면 홍보 효과, 광고 효과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화랑들은 실제로 좀 꽃미남 의 확률이 높았고요. 실제로 화장도 여자처럼 좀 하얗게, 눈은 빨갛게 그렇게 화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고도의 용모차별, 지금 말한 이런 용모차별, 외모지상주의 실화인가?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대에는 이런 용모가 아름다운 미소년이 신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죄송해요. 우리 남학생들, 거울 보고, 나는 신이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매력적인 약간 개성 있는 얼굴도 중요시하니까요. 힘내세요. 네.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신의 사랑을 많이 고대에는 그랬다고. 고대에는 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여겨서 국가 행사나 제사를 지내거나 고대의 이런 제례들, 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식들에 어린 소년들이 실제로 시중을 많이 들고 어린 소년들이 그 앞에 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이렇게 꽃을 막 이렇게 뿌리는 그런 거 아시죠? 그걸 화동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고대에는 그 화동도 어린 소년인데 미소년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미소년의 영험한 힘을 되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동원되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화랑들이 이렇게 약간 미소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미소년, 소년들의 이런 모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 신라의 화랑을 그대로 옮긴, 화랑의 화장법이라던가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옮긴 게 일본에 나타나요. 일본의 바로 가부키입니다. 여러분, 가부키 화장 들어봤죠?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입술 뻘겋고 가부키 화장했어 이러고 친구들이 막 너무 23호로 써야 되는 친구가 21호로 써가지고 얼굴만 하얗게 되면 얘 너무 무슨 가부키 화장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가부키의 문화는 일본의 연극 문화인데요. 원래 가부키는 기생들이라든지 약간 좀 19금 그런 식의 연극도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부키 문화가 너무 성적인 문화로 막 퇴폐적으로 바뀌니까 도쿠가와 막부가 여성은 가부키 하지 말아라. 연극을 금지시킨다. 남자를 시켜라. 그래서 남자가 하얗게 화장을 하면서 미소년을 이렇게 가부키에 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와카슈 가부키라고 해요. 이 와카슈 가부키 그 복장이 신라의 화랑이랑 너무 비슷해.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것이 신라의 화랑도를 본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화랑이 얼굴에 하얗게 칠한 다음에 약간 진짜 피로 입술을 칠하기도 했고요. 눈도 빨갛게 칠했거든요. 근데 이런 가부키 화장이 실제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가부키 화장과 화랑과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피부가 하얗고 입술이 빨간 사람을 미소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좀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독일에도 부르센샤프트라라는 그런 미소년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고대에 그런 단체가 되게 많은데요. 고대에 그런 그리스에도 이런 소크라테스를 쫓아다니고 플라톤을 쫓아다니는 그런 미소년 단체가 있었고, 어쨌든 이 미소년과 이런 그 스승 사이에 정신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감도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고대에는 미소년들을 그렇게 좋아했고 이런 게 좀 돌지 않나. 지금도 미소년들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돌들. 근데 요즘 아이돌들 보면은요, 선생님보다 더 마른 것 같아요. 되게 마르고 화장도 좀 하고 나오잖아.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요즘 아이돌들 보면은 자괴감이 들어요. 허벅지가 나보다 더 얇고 너무 예뻐. 그래서 이런 게 고대에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도 다시 유행하고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는 뭐 초식남 막 이러면서 약간 예쁜 남자도 유행하고 있죠. 자, 어쨌든 화랑도가 이런 예쁜 남자들의 단체에서 점점점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이 됩니다. 바로 진흥왕 때. 자, 진흥왕 때 이제 진흥왕이 삼국 통일을 추진을 하면서 이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화랑도가 자발적인 그런 청소년 단체, 청소년 연맹 단체 이런 거였다면 이것을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편을 해서 무예 막 이런 연습을 더 체계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거의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랑도에서 배출한 인재가요, 실제로 삼국 통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뭐 김유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되고, 그 유명한 신라에서 이제 삼국 통일을 할 때 통일신라를 이끌었던 그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화랑 출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미소년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무예도 대단했고 기계도 대단했고 하나의 삼국 통일에 큰 기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도 개편 우리가 나중에 배웠었죠. 진흥왕 때 화랑도 조직 개편. 그전에는 화랑도가 그런 단체였다면 이제는 국가적인 단체로 개편을 했다. 교육기관으로 조금 더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화랑도가 개편을 하면서 진흥왕을 지나서 진평으로 넘어가면서 세속 5계라는 게 나타납니다. 화랑도에서 이 화랑들이 지켜야 할 5가지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광법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군이충. 충자가 들어가죠. 충성. 임금에게 충성해야 된다.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긴다. 그리고 사친이요. 자, 효도가 나오는 겁니다. 효도로서 어버이를 모시는 일을 지켜야 한다. 교이신. 친구를 사귈 때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써 벗을 사귀어야 된다. 임전무태는 많이 들어봤죠? 전쟁에 나갔을 때 절대 후퇴는 없다.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 마지막 살생유퇴. 이건 또 불교와 관련된 것인데요. 산 것을 죽이면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살생을 할 때는 신중해라. 뭐 이런 식으로 불교적인 특징, 뭐 유교적인 특징, 도교적인 특징이 모두 들어있는 세속 5계. 이것이 화랑도의 하나의 가르침이었고 화랑들이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이런 세속의가 나타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랑도가 정말 조직화됐구나. 이제 정말 국가적인 조직이 됐으면서 정말 이렇게 계속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화랑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서 해줬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화랑들이 잘 나가는 화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사진은 미실에서 따온 사진인데요. 이 그 드라마에서는 미실이 원래 원화제도가 폐지된데도 불구하고 미실이 다시 원화제도를 부활시켜서 화랑을 이끄는 원화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역사와는 좀 다르죠. 자, 어쨌든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화랑입니다. 이렇게 미소년 화랑들이 내 뒤에서 호위하고 있으면 지금 위풍당당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대가야 공격을 할 때 큰 공을 세운 사다함. 화랑세기에서는 이 미실의 첫사랑이 사다함으로 나옵니다. 미실이 남자관계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이 미실의 집안 자체가 대원신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왕실의 여자를 계속 제공하는 왕실의 여자를 제공하는 또 그런 혈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남자를 꼬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막 연마했다. 이런 화랑색이 나오는데 미실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뭐 실제 인물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야사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원신통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혈통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백제와의 싸움에서 이제 크게 이겼던 관창. 자, 관창이 전사를 함으로써 사실 황산벌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죠. 상징적인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삼국통일의 주역인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이 딱 주역 아닙니까? 여기서 김유신도 역시 화랑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에 화랑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화랑 출신들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 화랑들이 그렇게 전쟁에 임할 때 절대 떨지 않고 저런 그런 청년들의 희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라 사람들은 사실 군사력이 세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어린 미소년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른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화랑들도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도 나갑시다. 그래서 사실 화랑의 이런 희생을 좀 이용했다라는 면이 있어요. 실제로 황산벌 전투 때 화산벌 전투가 되게 길었거든요. 관창뿐만이 아니라 이 화랑들이 잔인하게 죽고 그걸 말에다가 매단 상태로 계속해서 백제에 보여줬어. 그 신라에게도 보여주고 이렇게 화랑이 죽어가는데 너희들은 뭐를 하고 있느냐라고 약간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화랑은 상징적인 그런 단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랑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친구들. 이 화랑도라는 하나의 단체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거. 이것을 공부로 생각하지 말고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좀 흥미롭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이것만은 내 머릿속에 저장, 시험에도 나오는 중요한 내용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화랑도는요, 신라의 청소년 단체로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다? 원화라고 불렀다. 근데 그 원화의 우두머리였던 여기 남모와 준정이 너무 싸우고 결국 죽이게 되는 그런 치정극이 벌어지는 바람에 원화의 단장 여성 2명으로 뽑았는데 갈등이 생겨서 그 뒤로는 화랑이
수백 명의 낭도를 이끌어서 그래서 화랑과 낭도를 합쳐서 화랑도라고 부른 것이라는 거. 자, 두 번째, 화랑도가 이제 개편을 합니다. 진흥왕 때 좀 더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체계적인 무술 같은 거 연마도 하고 학문 연구를 하는 교육기관이 됐죠. 그래서 하나의 교육기관 역할, 마치 조선시대의 성균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화랑도에서 배출한 인재가 실제로 신라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큰 활약을 했다. 그런 인물이 누가 있느냐? 대표적인 화랑도 인물은요, 대가의 공격 때 큰 공을 세운 사다함, 황산벌의 관창,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모두 다 화랑 출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랑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관련된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나쌤의 오늘의 스캔들 퀴즈. 첫 번째, 1번. 신라의 청소년 단체로 처음에는 원화라 불리다가 잘생기고 품행이 단정한 귀족 출신 남자를 뽑아가지고 화랑이라 하고 수백 명의 낭도를 이끄는 합치면 화랑도라는 거죠. 자, 2번. 화랑도는 어느 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된다고 했죠? 진흥왕이죠, 진흥왕. 진흥왕 때가 또 신라의 전성기 아닙니까? 진흥왕 때, 자, 6세기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바꿨고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큰 활약을 했다라는 거. 자, 오늘은 화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화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이 화랑, 미소년 단체.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은 정말 남자 아이돌급 아닌가. 우리 BTS 오빠들, BTS 오빠들을 넘나드는 그런 화랑도. 물론 지금도 이런 미소년 아이들한테 열광을 하지만 고대 사람들 똑같아. 고대 사람들도 그런 미소년한테 열광을 했고 그들이 무예를 또 단련을 하고 삼국통일에 또 주력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준비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사심 가득한 역사 스캔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역사 스캔들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